의아세약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하는 유부남입니다. 이혼 안전 안에서는 제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때 지냈던 숙소의 주인 치날이었습니다. 약 2년간 살면서 고가 맺혔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처가치 식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행동이나 마인드가 다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든 것은 개인주의였고 자기의 삶을 닷지 받는 것을 전혀 싫어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습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의 헬조선 시절이 끝나고 진급을 하면서 한국으로 온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무리 가기 싫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아내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추후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던 막내 처제를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몇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초코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현지인과 함께 다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내와 연락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아내는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 압박해야 하고 힘들어하자 처제는 도저히 위에서 속일 수가 없다며 언니 집에서 제 아내가 따로 만나는 일이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병원하기 전부터 만났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도 못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고 그러다 와중에 저와 만나게 되면서 결혼한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처제 몰래 처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는 모습에 처제 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더니 당황한 모습이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순히 제 전화를 못 받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서 같이 살까라고 물었고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막상 여기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며 계속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한국으로 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시면서 고민해본 결과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말을 할 때까지 버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나는 바람을 필 필요가 있는 돈을 벌어다주는 개미와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따졌더니 정말 쿨하게 자기 보이프렌드가 있다며 너보고 외로우면 걸프렌즈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터져버렸고 큰 소리가 나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억울하면 걸프렌드를 만들어 자기는 꼴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증거를 더 명확한 해결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했던 학생에 더 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지를 보고 걸프렌드로 만들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등지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이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더 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길래 저도 쿨하다며 이해할 수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외로워서 그런 건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외로우면 친구를 만들라고 하였다면 쿨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나가야 되나 걱정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괜찮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시며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같은 방에서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섞게 되었고 거의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훨씬 젊고 이쁘고 몸매도 좋았던 아내 생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아내한테 멈춰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 고 물었고 요즘은 연락도 안 하냐? 고 물었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내 보고도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오란 건지 답답한데 그 다음 주에 아무런 연락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거 나오는데 회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왔냐 보자 아내가 남편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하고 싶었다는 듯이 악하면서 없었고 이따가도 쓸 수 있는 직후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왔어? 라고 평소처럼 말을 하였고 저도 자기 나왔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 보란듯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어버렸지만 집안 곳곳에 처제와 젓가 찍은 사진 3장, 커플 실내와 커플 잠옷을 봤습니다. 아내는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쿨하게 자기 말대로 걸스 만들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 봤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장인 장모한이 전화를 끊임없이 옮겼지만 저와 처제는 가볍게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복수심에 처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저희 커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제는 제 아이를 임신하였고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는 제 999를 보지 않으시겠다면 장인 장모님은 소녀가 태어난 이유로 한국에 오셔서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영상통화도 하시고 계십니다. 전 부인이었던 처형은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너도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끝까지 투어야 꼭 놔주세요. 말 인사장 끝검은 놔주세요. 야!